안녕하세요, 전무님. 전무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일까요? 2월까지 전무님이 요동칠 거라고 했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조정이 너무 심해요, 전무님. 멘탈이 또 무너지려고 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새해 코스피가 급락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멘탈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주식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냥 2708배에 뚫으면서 확 바로 갔었으면, 네,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죠, 기대. 네, 기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확률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1월, 2월 달은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 추석 전, 그 다음에 설 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한경화호에서 한 달에 한 번 화상 연결해서 우리가 1월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산타랠리. 네, 이번에 11월, 12월 시원한 산타랠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타랠리의 이유도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과도한 주가 하락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10월 달에 우리가 여기서 그 풋콜 레이쇼 보면서 지난번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거기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5%.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재무부에서 좀 과도한 채권 발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그때 2276인가 뭐 그까지 빠졌었잖아요. 2273까지 빠졌었는데 과도하게 빠졌었죠. 예. 과도한 공포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복원을 하면서 9주 연속 상승 뭐 이러면서 2675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2500m로 깨져서 떨어지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죠? 이럴 것 같았으면 1월 초에 다 팔고 여기서 다시 샀었더라면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또 2500 지금 여기서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러고 있냐고 보면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지금 2500대가 2022년부터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되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주식 시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변동폭이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 미국 시장도 넷플릭스랑 그 팡 기업들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이너스 70% 갔잖아요. 테슬라, 이렇게 좋은 넷플릭스 130불 갔다가 지금 550불까지 왔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 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글로벌하게 이 신용 투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신용 투자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 시중 투자 규모가 9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조가 넘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죠. 이런 거를 보면 주식 시장에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이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우리가 1억을 갖고 15%가 시장이 빠졌다고 하면 1,500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 15% 견딜 수가 있는데 요즘 내 돈의 400%까지 뭐 투자 가능하면서 내 돈의 400% 1억으로 4억을 살 수 있다 이런 광고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4억을 투자해 가지고 1억으로 돈을 3억이나 더 빌려서 4억을 투자했는데 지수가 15% 빠졌다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6천만 원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으로 6천은 날렸다 생각해 보세요.
뭐 괜찮아, 나 좀 기다리면 돼, 이런 마음은 안 듭니다. 좀 있으면 깡통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면 전화가 와서 돈 다시 채우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시장가로. 예, 이런 전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되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반대 매매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건 레버리지 포지션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앞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생각인데요. 1월, 2월 달까지는 뭐 조정장이다. 그래서 1월 2일 날 1월 초에 시장이 오르면 이익 실현을 좀 했다가 설 전에 1월 중순부터 설 전에 그렇게 다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현금도 마련하긴 했는데, 기존의 전략은 현금을 15% 마련하는 전략이었으면, 다음부터는 현금을 30%, 40%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또 하나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2005년쯤 나왔던 그 삼성 경제연구소 세리 리포트라고 있어요. 그 세리 리포트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읽었었는데, 그동안에 한 100년 역사에 보면 경기의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로도 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한국 시장 좋아, 한국 주식 사고, 어디 인도가 좋아, 인도 주식 사고. 이 국제 금융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 핵심이, 하지만 경기의 변동성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1930년도에 대공황을 겪게 되고,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가 대공황 이후에 정말 이 경제 역사에 큰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는 책을 내죠. 네. 다 아시다시피 이자와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 나옵니다. 1776년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다면, 그 국부론이 고정경제학파의 사실 바이블이 됐다면, 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은 아니야, 그 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기능에 다 맡겨놔도 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과 액션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줘야 된다.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이후로 경기 변동성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때마다 이제 1930년 같은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경기가 박살나는 게 안 왔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공황 상황은 안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빠르게 개입을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실제로 경기 변동성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안 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주식시장을 이제 급락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기가 크게 한번 망가질 거다. 왜냐하면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 위기 뭐 등등 그런 얘기로 하시는데, 실제로는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경기의 변동성은 계속 줄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멀미가 나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안 망가지는데 경기가 망가질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자산의 변동성만 커지는 거예요.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이든 코로나 때든 특히 올해가 됐든 올해 울퉁불퉁한 장이 됐을 때 여러 연기금에서 세미나 요청이 와서 제가 가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 경제학자들 아니면 증권사 전략가들이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믿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 주식을 살 건가 기준점을 정해놔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죠? PBR 0.9 아니면 우리나라 10년 이동평균선의 가격. 그래서 PBR 0.9가 지금은 2,500이에요. 그래서 2,500이 깨지면 그 연기금들한테 그냥 눈 딱 감고 사라는 거죠. 연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혹시나 PBR 0.8까지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사면. 연기금이 레버리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PBR 0.9가 깨질 때마다 강력하게 과거 30년 동안 PBR 0.9 밑에서 사가지고 1년 안에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라는 이 통계적 가치를 믿는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되게 멀미가 나시겠지만 스키장의 슬로프에 보면 초보자 코스, 중급자 코스, 고급 코스 갈수록 이렇게 슬로프가 경사가 심해지지만 제일 어려운 코스가 모글 스키라고 있잖아요. 모글 스키 볼록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저도 모글 스키는 잘 못하는데요. 그 모글 스키를 타는 선수들은 진짜 스키 완전히 고급 기술을 가진 스키어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인지하시고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위에서 꼭지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그렇게 다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노리는 거는 사실 과도한 욕심이고요. 일단 그 PBR 0.9 깨졌을 때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액션. 네, 그것만 실천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심할 거다. 근데 그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서 주식을 사면 승률이 높은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올해도 재밌는 구간이 되고 수익을 아주 잘 낼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평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10년 이평선이 2335였거든요. 작년에도 2180까지 빠졌었죠. 재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2134 빠졌을 때 10년 이평선이 2270이었습니다. 자, 올해 10년 이평선이 어디냐면 2390이에요. 그래서 저는 2390이 깨진다? 그러면 돈 빌려서 사야죠. 그때는. 네. 그래서 10년 이평선은 2390. 그리고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5개월 이평선을 또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5개월 이평선은 248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을 깨지면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 또 확 그 매도를 했다가 회복하면 다시 사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데 올해 어쨌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올해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미국 S&P 500, 나스닥 전부 다 플러스로 끝난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는 최소한 2600 이상에서 거의 3000 언저리 사이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 이평선, 그 다음에 PBR 0.9, 10년 이평선 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명하신 분들도 평소 같지 않은 결정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꼭 좋은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